최대한 좀 안 겹치게 잘 지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 브로셔 한번 띄워봤는데요. 사실 브로셔가 그 선생님별로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의견이나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사실 설명회랑 브로셔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적다 보니까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글이 좀 작긴 한데 그럼 읽어보시면은 아무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인가 보다를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마음을 한번 적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좀 줄기는 이제 뭐랄까요, 그 대학 입시 정보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뭔가 이 지금 시점에서 이제 내년을 이제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를 고민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논술 시험이 좀 어떻게 굴러가는 시험인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해요. 대신에 더 구체적인 건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할 내용인 거니까는 조금 이제 요약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업 구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진행하는 거는 그 라인 잘라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사실 그 전체 시간표 정리된 거 보시면 미묘하게 선생님별로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반선택은 나중에 등록 고민하실 때 조금 더 상담을 거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러프하게 오전 시간, 일요일 오전 시간에 의학계열, 중간 시간에 약, 연구소, 한성서 중, 그 저녁 시간에 한성서, 중경, 이건 이렇게 잘려 있다는 거 짧게 말씀드리고요. 뭐 수업 구성이나 이런 거다 동일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술논술 하면은 사실 이제 지금 이제 관심 가지는 자녀가 첫째가 아니라면 이미 이제 정보들이 많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막연한 그런 궁금함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 생긴 거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시험 시간은 수능하고 똑같이 100분 아니면 좀 긴 데도 있습니다. 뭐 시험 시간은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문제 수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수능으로 따지면 대충 이렇게 점수대별로 점점점 올라오게 문제 수가 많이 구성되어 있다고 치면은 논술은 쉬운 건 딱히 없고요. 적당한 난이도 몇 개만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뭔가 논술 문제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를 말씀드릴 때 그 문제 수가 적다는 것들에서 결국에 기인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면은 해석하시는데 쉬울 것 같고요. 그 문제가 몇 개 없는데 이런 식으로 세 덩어리쯤 나오는 분위기고요. 덩어리 안에는 새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냥 따로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시킬 수 있다는 또 특징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상황에서 굳이 의미를 찾아보면 일단 문제 수가 적은 편이니까 그 맞긴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보다는 약간은 그래도 차분하게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뭐 그런 정도 뭐 약하게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의 좀 특징인데 이런 이제 뒤에 나올 내용들이 아무튼 문제 생긴 것으로부터 오는 뭐 그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총 세 가지쯤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탄탄한 기공비가 필요하다. 사실 이게 일단 들어보시면 당연한 소리 아니야? 라고 들리는 부분은 맞아요. 사실 저도 쓰면서도 그렇긴 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대학들 상위권 대학들에서 그래도 좀 필요한 게 뭘까? 만약에 이제 좀 갖춰지지 않으면 경쟁력이 잃을 수 있을 그런 파트가 뭘까를 생각했을 때 좀 전반적으로 탄탄하게 공부해 두어야 한다. 그런 면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문제 수가 적다는 거에서 오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신쌤이 22번이나 30번 90% 맞추면 점수 안 나오는데 그런 것과도 인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술은 근데 일단은 문제 수가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뭐 이제 확통이 약하다. 확통해서 뭐 이항정리 쪽이 약하다 했는데 그게 한 문제로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수능이면 4점으로 땡 치는 건데 논술이면 대충 잡아도 10점 이상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리스크가 커지는 분위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공부시킬 때도 최대한 쭉 끌고 가면서 전반적으로 좀 다루는 식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뭐 이런 주제를 좋아한다인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문항이 있으니까 그런 게 연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독특하게 제시문이라는 거를 주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냥 전형적인 문항 구성도 있긴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거 좀 보여드리면은 일단 그 보시라고 실어는 놨는데요. 위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여기가 제시문이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 되겠고요. 여기 이제 수학 문제가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요약을 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재심은 파트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와 있었냐면요. 가와 나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낼 거야 하고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를 읽으면 뭐 이 문제를 이게 논술이라는 걸 처음 보는 사람도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읽은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다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굳이 이런 말을 왜 써주지? 라는 느낌에 이미 고3이면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다고 했을 때 이제 가나는 당연히 뭐 쓰는 거니까 읽으면 되는 건데 다를 봤을 때 아마 별 의식 없이 보면 뭐 이런 걸 왜 써주는 거야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별 의심 없이 보면. 근데 이거를 바꿔서 이제 문제를 내는 교수님 입장에서 다를 왜 써줬을까를 생각하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써줬을까요? 이거 모르지 이런 느낌 전혀 아니거든요. 의도는 이거 뒤에 문제 좀 어려운 거 하나 있는데 그거 풀 때 쓴다 이런 맥락으로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써줬지? 이거를 뭐 아니까 넘어가지 마 이게 아니고 이거 그러면 나중에 쓸 때 필요한가 본데라는 그 인지 정도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봐야 좀 더 속도감 있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없어도 풀 수 있는 게 맞죠. 사실은 이미 다 아는 거니까요. 있으면 의식하면서 풀면 좋다 이거죠.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소문항인데 요거는요. 일단 요 출처가 제가 써놓고 말 안 했는데 고세약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고세약을 이제 애들이 이거 고세약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바라봤을 때의 기분을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고세약 컷은 혹시 들으셨나요? 말씀하셨나요? 고세약 컷 얼마쯤일 것 같으세요? 약대니까 일단 뭐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2번 쳤거든요. 다 해서 올해 붙이면 3번 쳤는데 컷은 2번 나왔어요. 지금 학교에서 발표해 준 게 60 하고 62 이렇게 2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쉽지 않은 시험이라는 거죠. 그 차원에서 얘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 이게 쭉 보면요. 1번, 2번은 되게 쉬워요. 1번, 2번을 풀게 되면 이거는 뭐야 고세약 어렵다더니 컷이 62라더니 뭐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배점은 이제 83, 86이었는데 83은 되게 쉽게 얻어가는데 여기 이제 3번에서 뭐지 이거? 이렇게 확 이제 올라가는 뭐 그런 식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3번이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의 마음가짐을 좀 소개해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컷이 낮은 시험이 맞으니까 보통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1, 2번이 쉽게 풀리면 제가 애들한테 하는 잔소리는 야 굳이 이거 확인하고 싶어서 일부러 쉬운 걸 물어보진 않을 거라고 나중에 3번이나 4번을 풀 때 앞에 엄청 쉬운 게 있었으면은 요거를 왜 물어봤지? 이 생각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문제가 1, 2, 3, 4가 연속적으로 소문항이 붙어 있으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3번 풀 때는 1, 2번을 이용할 생각을 하면 이제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3번 문제를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1, 2번을 이용하라는 그런 느낌을 전혀 주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부러라도 이게 일부러 의식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모르겠어요. 이게 들어보셨을 때는 뭐 의심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들리실 수도 있겠죠. 이게 문제를 푸는 입장이 되면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냥 풀게 되면 1번 그냥 푸는 거고 2번 그냥 푸는 거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아니면 그런 특징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하는 말은 일단은 소문항이 여러 개 있으면은 일단은 의심을 하고 이용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게 일단 의심을 하자. 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그냥 아마 풀게 될 테니까 라고 이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호흡이 길다는 부분인데 이것도 문제가 몇 개 없으니까 덩어리가 크다 뭐 이렇게 요약드리겠습니다. 요때 요런 문제 덩어리가 큰 문제는 대표적으로는 카드 의대 약대인 것 같아요. 여기는 딱 대문제 4개, 3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대랑 약대 시험을 같이 치고요. 의대가 4문제 다 보고 그 중에 어려운 거 하나 빼면 약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대 중에서는 제일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약대 안에서는 제일 어려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덩어리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수능으로 따지면 모의고사 뭐 내신으로 따지면 한 뭐 절반 정도 끊어서 이제 한 문제 나고 할 텐데 이제 어쩌고 저쩌고 엄청 길게 상황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덩어리가 큰 문제를 만났을 때의 필요한 그런 덕목이라고 했을 때는 2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2가지 정도의 상황. 시간이 부족하니까
빨리빨리 왜냐면 양이 많잖아요. 마음이 급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아이들 성향 따라 달라지는 건 확실히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면은 내가 보이는 느낌으로 일단 밀고 가자. 이런 타입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덩어리가 큰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면 되게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봐요. 왜냐면 짧으면 가다가 막히면 돌아올 수 있는 그게 자유롭잖아요. 근데 덩어리가 큰데 내가 만약에 길을 잘못 들었으면 잘못 들었다는 판단을 나중에 하게 되면 다가로 없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수가 4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시험 시간은 여기서 100분쯤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덩어리 큰 거 만났을 때는 이게 왜 그러는 거지? 이렇게 좀 푸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러프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문제가 시간당 시간이 많이 할당돼 있는 거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왜 물어보는 거지 이거?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교별로 조금 끊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연대가 이제 과학이 없어진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가장 되게 지금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로 준비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어렵다 약간 이렇게 좀 소개해 주셨던 것 같긴 한데요. 어려운 건 그렇죠. 다 어려운데 그 특징을 이제 굳이 정리해 보면 딱 한 문장으로 하면 네, 상황이 생소하다라고 좀 정리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들으셨을 때 약간 맥 빠지는 느낌이 또 있는 것 같고 왜냐면은 내용적인 게 있다기보다는 상황이 생소하다 다 좋은데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이 사실 없지 않은데요. 근데 제가 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소개를 드리겠다라는 차원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일단 연대는 절대 뻔한 주제를 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냈던 것도 내는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생긴 것도 보면 제 입장에서 문제를 처음 이렇게 이게 연대 거예요라고 처음 받아들면 오 되게 교수님들이 뭔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뭐랄까요 좀 열심히 내셨다 라는 그런 기분이 든달까요. 되게 좀 신경 써서 내셨나 보다라고 그러니까 뻔한 게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인상들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대에 되게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업 진행할 때도 그 기출을 그냥 그 기출 풀고 마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좀 뭘 물어보고 싶었는지를 잘 느낄 필요가 있다고 항상 강조를 하면서 수업을 하는데 근데 이제 주제적으로는 빈출이 없는 게 맞는데 그래도 내는 그 방향은 일정하게 있거든요. 이 느낌이 이제 수업 시간 애들한테 전달할 내용이니까 좀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이거 풀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내가 그러면 좀 잘 풀었는지 잘 소화하고 넘어가고 있는지 좀 잘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좀 정리드리겠고요. 그래서 뻔한 느낌이 없다는 건 좀 이런 분위기예요. 올해 시험 쳤던 거 이제 커뮤니티 보니까 복귀본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4문제 나왔고요. 심지어 작년은 3문제였습니다. 조금씩 계속 변화를 주고 있는데 어쨌든 미적이 하나밖에 없었고요. 네, 확통 2에 기하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적도 사실 아이들 입장에선 미적은 맞아요. 미적은 맞는데 이게 그 미적한 미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함수 분석하고 이게 전형적인 미적 문제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근데 작년은 되게 전형적인 또 미적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약하면 좀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마음대로 내고 있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쭉 보면은 사실 선생님 이제 제 입장에서 신쌤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막 너무 어려워 연대는 역시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근데 애들 체감 난이도 같은 걸 봤을 때 요 기하 문제가 조금 많이 까다로워했던 것 같아요. 요거 살짝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면요. 학생들이 몇 명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풀자고 한 소리는 아니고요. 아무튼 기하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의 특징은 그 내신으로 절대평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굳이 이게 되게 센 선생님이 아니고서야 적당히 문제를 내고 하면 그러니까 시간을 좀 들이면 적당히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느낌으로는 절대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엄청 어려웠어요. 이것보다는 그 내려고 하는 그 쪼가 있거든요. 연대에서 기하를 낼 때 내려고 하는 그 느낌. 그 방식으로 문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할 때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는데 약간 이래서 벡터를 배우는 건가 하는 그 맛으로 조금 많이 출제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시기는 사실 최근이 아니었습니다. 기하를 한참 내던 때가 뭐 17, 18, 19 이거 요때 좀 많이 냈었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수업할 때는 요즘에 사실 안 나왔는데 연대에서 낼 때 이런 식으로 냈으니까 좀 이렇게 소화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뭐 그런 느낌으로 자꾸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제 딴에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소개해드리는 건데 그 시험 본날 애들은 연대를 시험 보러 갔고 저는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나름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4번은 이제 뭐 좀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수만이 뭐 포마나 이런 그 커뮤니티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애들 반응은 이게 뭐죠? 약간 대부분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뭐 수업을 잘했으면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논술에서 내려고 하는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죠. 그쪽으로 준비를 해야 대비가 충분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실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보이시나요? 그 수업 쉬는 시간 중간에 봐가지고 궁금하니까 빨리 봤는데 문제가 뭐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뭐 무슨 문제였어? 막 그러더니 근데 생긴 건 이상한데 그냥 좀만 지켜보면 그냥 했던 거에서 나왔더라.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연대는 그렇고요. 그 다음은 고대인데 고대는 사실 과거에 논술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과거랑 보면 비슷한가요?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참고해 볼 만한 건 되게 독특하게 올해 여름에 모의 논술을 한번 쳤어요. 혹시 궁금하시면은 이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문제 스타일은 한성서 정도, 이게 전형적인 논술 문제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근데 난이도나 이런 부분은 물론 모의가 한 번이기 때문에 큰 의미까지는 아니지만은 근데 걔네들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복잡해졌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내년에 볼 모의를 정확히 좀 분석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의를 항상 이렇게 뭔가 형식이 바뀔 때 학교에서 출제하는 모의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려고 하는지를 예고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적어도 그 과거에 고대가 있을 때 스타일은 아니다. 그거는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과거에는 지금 연대랑 스타일은 다르면 아무튼 꽤 어려웠거든요. 그때보다는 일단 많이 쉬워진 것 같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올 그 모의까지 잘 분석해서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약대인데 약대는 사실 학교도 다양하고 난이도도 다양해서 묶어서 말씀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시점적으로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분석해 보면 제 해석은 근데 약간 앞선 선생님하고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공대인데 좀 더 어려워졌다라고 좀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약대가 들어온 지도 이제 3년 차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의 추이를 그냥 보고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처음 약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은 메디컬 있고 약대 있고 공대 있으면 약간 메디컬 쪽에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막연한 느낌으로. 근데 이제 일단 시험 난이도 봤을 때도 의대랑은 확실히 갭이 있는 게 맞고, 쓰는 친구들도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친구들은 대부분 의대를 쓸 거면 다 쓰던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친구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고, 약대를 쓴다고 하면은 이제 연대 쓰고 뭐 중대 쓰고 이러면서 약대를 같이 덧붙이는 친구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과 그다음에 그 문제의 수준이라던가 이런 것들 종합해서 그래서 이제 의대 쪽보다는 좀 공대인데 많이 어려워졌다, 좀 더 어려워졌다 정도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메디컬 논술보다는 덜 부담스럽다. 뭐 일단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대학별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대학별로 그 문제 스타일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근데 사실 대학별 문제의 스타일은 일단 공부를 시킬 때는 일단 모든 근거는 문제 수가 적기 때문에 이 학교의 기출이 이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 준비시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변별이 안 되잖아요. 본 사람 뭐 비슷하게 내 가지고 맞추면 그냥 땡 하고 끝나버리고 안 돼. 그래서 계속 스타일의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러프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나중에 원서 쓸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하지만 뭐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기준을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문제 생긴 게 이게 논술인가? 새롭다. 이거는 준비를 해야 그 대비를 할 수 있겠네. 준비를 해야겠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강한 스타일. 반대는 이거는 비슷한데 그냥 평소 하던 거랑 약간 이런 느낌. 사실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비슷한데 이거는 세게 말씀드리면 굳이 논술 준비를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는 문제들도 나오긴 해요. 그냥 수학 문제니까. 근데 이제 이건 이상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분리를 해봤어요. 되게 뭐가 복잡하죠. 네. 그래서 왼쪽은 이게 논술인가? 되게 새롭다. 약간 이런 스타일로 한번 적어본 거고요. 오른쪽은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익숙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가요? 일단 색칠도 막 돼 있는데 색칠은 그 시험 범위로 한번 색칠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상태에서 고민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미기화 그냥 다 시켜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양해요. 근데 좀 특이한 건 의치안약 라인은 지금 색칠이 난리가 났는데 이 연대부터 그 건대 정도까지는 대부분 다 검정색이에요. 미기화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파란색이 지금 미적이거든요. 미적만 빡세게 해가지고 위대를 쓸까? 어떠세요? 이게 들어보셨을 때 뭔가 유의미한 전략일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여기도 그렇고 숙대는 이제 올해 들어와서 논외로 하고요. 경북대나 인하대 문제는요. 일단 되게 헬이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과거에도 그러긴 했지만은 시험 범위가 좁으면 일단 미적에서만 나온다고 하면 그 안에서 파야 되잖아요. 의대란 말이죠. 그럼 엄청 잘하는 애들이 오잖아요. 그 안에서 갈아내려고 하면은 변별해 내려고 하면은 당연히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계속 모든 선생님이 강조하겠지만 그 이왕 논술 준비를 할 거라면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그래도 기하 확통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서 경쟁을 하는 게 입시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이제 미기화학이 다 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의 기출보다는 확실히 쉬워졌습니다. 지금이. 근데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보자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과거처럼 나왔으면 교수님들이 애들이 뭐 미적 선택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내주고 싶은 대로 낸다. 이렇게 했다면 사실은 조금 너 내신으로 했냐? 일단 그거부터 확인하고 내신 열심히 했냐? 이렇게 대화가 흘러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교수님들이 그래도 그 미기화 이슈가 생긴 다음부터는 확실히 고민을 해주시더라고요. 많이 쉬워지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폼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중대가 독특하죠? 중대 이야기는 좀 바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다 하자 뭐 그런 정도 되겠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그래서 좀 긴 기간 동안 그 너무 실전적으로 바로 안 들어가고 좀 긴 기간 동안 끌고 가는 게 기하 확통도 좀 골고루 준비를 해야 하고 앞서 말씀드려도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니까 빈틈이 있으면 안 좋으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제목을 붙이더라고 뭐 개념 정리, 기본기 정립이라고 적었지만 쉬운 걸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보통 힘들어하고 아니면 학교에서 좋아하고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대는 자기 혼자 좀 독특하니까 좀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면 일단 대문제 덩어리 4개 나오고요. 그 안에 소문항이 2개씩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2개씩이 하나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논술 문제의 특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연결될 수 있고 뭐 제시문을 열심히 써야 되고 이런 느낌은 없고 그냥 생긴 게 애들 입장에서 아마 비슷한데 평소 하던 거 약간 이런 식의 형식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뭐 별로 안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도 일단 그래서 한 줄로 요약을 드리면 일단 문제평은 어렵지 않은 게 맞습니다. 사실 그래요. 엄청 쉬운 것도 아닌데 까놓고 보면 이거를 내가 틀리긴 해도 만약에 틀렸다 하더라도 이 못할 건 아닌데 엄청 어렵진 않네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계산이 엄청 더럽습니다. 아주 더러워요. 여기서 이제 힘든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느낌인지 어, 네 아무튼 이제 그 애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면요. 일단 특징은 되게 짧죠. 네, 일부러 짧은 거 가져온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근데 문제 읽어보면 해야 될 건 명확해요. 애들 입장에서. 수능 다 끝났고 이미 다 미적분이 달달달 된 상태에서 딱 문제를 보면 아마 10초 안에 각 나올 거예요. 뭐 하면 될지는 금방 나올걸요. 근데 그 뭐를 실제로 하려고 쓰다 보면 너무 이제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계산도 숫자도 막 그래서 그 풀이 한 줄 캡처해 드리면 일단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가 좀 많죠. 아무튼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되게 양이 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산 틀리면 좀 큰일 나는 뭐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계산을 잘하면 된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보다는 일단은 그 문제에서 계산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도 그럴 거예요. 문제를 처음 만나면 일단 계산이 좀 심각하게 흘러가면 저를 일단 의심할 것 같아요. 이게 맞나 지금? 네. 왜냐면 이렇게까지 더럽게 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일단 먼저 들죠. 근데 앞에 했던 내용을 잠깐만 훑어봤을 때 이게 계산 실수만 아니면 이것밖에 방법이 없을 텐데 라고 확인이 끝나면 그냥 그렇게 냈나 보네 하고 이제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학교였으면은 약간 아닌가 틀렸나 계속 의심을 할 텐데 만약에 중대면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밀고 나가는 이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 볼 때는 꽤 힘든 부분이거든요. 스스로 풀어내야 한다는 상황에서는. 이제 학교별 특징이라는 게 아무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네,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냥 풀자. 네, 이것밖에 없다. 그냥 풀자.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야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학교들 중에서는 문제 스타일이 제일 만만한 게 사실이긴 해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세게 들 수밖에 없죠. 다른 것들은 좀 의미를 찾고 특히 연대랑 비교하면 되게 상극인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평균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가지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아무튼 요때는 독특하게 의대, 약대, 공대 세 개 묶어서 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따로 쳤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의미를 취할 게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묶어서 봤으면 그 모집 단위별 갭은 사실 애들의 풀 갭은 되게 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컷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좀 의미를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일단 100점은 아니네요 그래도. 네. 그래서 이제 계산 틀린 애도 있구나. 네. 아무튼 그런 느낌이고 약대는 15점 빠졌고 15점이면 소문제 하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뭐 엄청 적은 건 절대 아닌데 그렇다고 막 갭이 막 엄청나고 이런 건 솔직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랑 이 공대 쪽 컷 그 차이를 보시면은 의대 약대보다 조금 더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나 쭉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그 약대가 의대 쪽보다는 좀 더 공대에 가깝나? 라는 게 이런 이야기들로부터 좀 말씀드린다는 거. 네. 다음은 채점하는 방식인데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논술이니까 단답형이 아니잖아요. 풀이 과정을 보고 싶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사실 다 아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험지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시험지 양식도 학교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파이널 할 때 학교별로 양식 다 따로 해가지고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는 소문항별로 칸이 있고 어디는 같이 있고 이게 근데 들으셨을 때는 뭐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이게 또 아무튼 연습을 시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90% 맞추면 90점 준다. 이게 학교에서 발표할 때 이렇게 다 발표를 해줘요. 어디까지 하면 몇 점 주고, 어디까지 하면 몇 점 주고. 근데 요게 어디 막 이상한 데 찾은 게 아니고요. 혹시 궁금하시면은 선행학습 영향 결과 평가 보고서라는 문서의 존재를 아시나요? 네, 아무튼 여기에 이제 기출 문제랑 그 다음에 뭐 출제 의도랑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발표하는 그런 자료인데 여기 학교별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다 플레임칭 그러니 혹시 궁금하시면은 구글에다가 뭐 예를 들어 23년도 23, 뭐 연세대 선행까지만 치시면 다 나올 거예요.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한번 쭉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뭐 당연히 수업할 때도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채점을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풀자인데 이게 말이 그렇지 공부할 때는 그냥 이제 문제 푼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으로는 뭐 당연한 말이지만 야 푼데까지 쓰자. 근데 이 부분도 애들 성격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지금 기억나는 친구 한 명은 올해 쭉 들었던 1년 동안 들었던 친구인데 되게 조심스러워요 아이의 성향이. 그래서 쓸 때도 되게 읽으면 딱 아주 정제된 멘트를 적는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처음에 막 그래가지고 잘 못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는 이 친구가 이 수업 난이도가 어렵구나. 그럼 쓴말이 잘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첨삭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해봐요. 어디까지 풀었는지. 근데 들어보니까 대충 비유 드리면 한 80%는 푼 거야 다. 근데 100%가 아니면 안 적는 거죠. 근데 본인도 알아요. 적어도 된다는 걸. 근데 모르겠어.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진 못했고요. 왜냐면 원래 성향이 그런 거니까. 이렇게 적어도 된다를 끊임없이 계속 경험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뭐 나아지긴 했는데 그런 성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푼데까지 쓰자는 게 쓰는 연습을 잘 해야 된다. 뭐 그런 상황 되고요. 그래서 답안지는 어떻게 쓰자는 거죠? 이거 빨리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래서 친구들이 질문을 하면은 제가 일단 주는 가이드라인은 사실 근데 잘 쓸 거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연습장에 물론 누구 보여주려고 쓰진 않지만 근데 쓰는 연습을 하긴 했단 말이에요. 평소에 눈으로 푸는 건 아니니까요. 적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너무 부담 갖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너랑 실력이 비슷하던지 아니면 조금 더 잘하는 애가 있다고 생각하고 걔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해라 그냥 라고 항상 가이드를 줍니다. 근데 이것도요. 채점을 하는 사람은 교수님이거든요. 그러면 대충 써도 알아는 들으실 거예요. 당연히. 저도 알아듣는데요. 뭘. 근데 이제 100점을 줄까 뭐 좀 깔까 뭐 이런 정도의 고민을 하겠죠. 불친절하게 썼다 그래서 빵점을 주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다는 근거를 제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그 학교에서 발표해 준 자료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야 힘이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채점 어떻게 하나. 근데 채점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그게 정보가 너무 없어서 이제 풍문으로 도는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하면서 막 이런 말 있던데요. 진짜 그렇게 믿진 않아요. 그렇고요. 근데 사실 제일 뭐 의미 있을 만한 부분은 그래서 글씨가 좀 안 예쁘면 채점 안 한다던데 들어보면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채점이 조교화한다. 이것도 뭐 할 말은 많은데 채점을 조교화하는 거랑 교수님이 하는 거랑 사실 별 상관은 없잖아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뭐 근데 교수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양대 입학처 들어가 보시면 매해 문제별로 2개씩 우수 답안을 올려주고 있어요. 학생의 우수 답안 캡처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합격자 사실 합격자인지는 알 수 없는데 아마 합격자겠죠. 어쨌든 문항별로 제일 좋은 거 2개라고 올려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좀 괜찮다고 올려줬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요. 그래서 일단 정리 드리면 적당히 적으면 된다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총 4학생 걸 가져와 봤는데 일단 첫 번째 학생은 어때요? 잘 썼죠 사실. 뭔가 일단 쓱 봐도 좀 잘 쓴 것 같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제가 이제 첨삭시간에 채점을 한다, 첨삭을 해준다고 하면은 진짜로 딱 해줄 말이 없습니다. 잘 풀었고 중요한 건 제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풀고 땡친 게 아니고 어떻게 쓸지 열심히 고민을 해가지고 정리했구나라고까지 느껴지는 수준이에요. 아무튼 잘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 당연히 있고요. 근데 문제는 모든 답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 안 되죠. 잘해야 돼. 내신처럼 빡세게 써야 돼. 그리고 교수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고 최대한 잘 열심히 써야 되라고 항상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도 있는데 이제 다음 보여드릴 친구 슬슬 보시면 이 친구는 어떤가요? 사실 괜찮은데 글씨가 조금 아쉽죠. 조금. 근데 사실 조금 이제 그런 걸 내려놓고 제가 이제 채점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읽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좀 잘 좀 쓰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 친구는 근데 내용은 되게 좋았습니다. 뭐 깔끔했어요. 그래서 글씨를 좀 예쁘게 써야 되나? 근데 이것도 우수 답안 2개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씨가 안 예쁜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친구는 이 친구는 어떤가요? 글이 하나도 없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답안을 쓰고 저한테 질문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제가 글이 없는데 괜찮나요? 근데 여기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것보다 읽히거든요. 읽으면 다 읽어요. 이렇게 했다고. 오케이. 근데 읽히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첨삭을 해야 되는 입장이면 뭐 이런 말을 해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나쁘지 않게 괜찮았다. 네. 그리고 같은 문제의 다른 친구 보여드리면 이 친구도 글은 없는데 이 친구의 조금 아쉬운 건 이렇게 막 그었죠 여기. 네.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그은 걸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도 글도 없고. 근데 이 친구의 그 차이는 그 풀이를 여기다 다 적은 겁니다. 그냥 연습장에서 적고 옮겨 적은 게 아니고 여기다가 푼 거예요. 그래서 양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운 것들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잘 쓴 애들도 많고 더 이상한 애도 많지만 이런 정도로 봤을 때는 그 예쁘게 쓰고 서술형처럼 쓰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정 중심으로 평가도 하고 그냥 쓴 대로 맞다고 해주게 잘 풀면 맞다고 해주는 거니까 너무 서술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 평소 풀듯 일단 푸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술 쪽에 좀 말을 오래 드린 게 이게 아무튼 부담 느끼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적당히 해도 괜찮다. 근데 물론 알아는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수업 진행 좀 빨리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래서 수업 진행할 때는 그 뭐랄까요? 일단 수학을 잘해야지 다 좋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제 욕심이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는 것도 맞는데 그래도 준비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확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준비를 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랄까요? 예를 들어 연대 문제 같으면 되게 풀이가 어려운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어려우면 좋고 좋긴 한데 뭔가 그거를 재밌게 생각하면 저는 재밌는데 재밌는 것까지도 애들이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시험장에 가서. 그래서 제 딴에는 어떻게든 아무튼 좀 쉽게 좀 풀이법을 제시하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브로셔 앞에 뭐 이런 멘트가 적혀 있긴 한데 그런 게 이제 제 그런 생각들과 좀 맞닿아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네.
그래서 네, 원서 상담도 8월에 할 겁니다. 그래서 9월 중순에 원서 쓰거든요. 그래서 8월 중순부터 근데 원서 상담은 그냥 뭐 하는 느낌보다는 모두가 그럴 텐데 첨삭했을 때 그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점수보다도 했던 대화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 친구는 성향이 이렇고 이게 약하고 이게 강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 그거 기반으로 당연히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원을 12명 아닌데 정원은 20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원이 있는데 사실 상반기는 네, 정원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합격 사례 빨리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요. 올해 합격 사례요. 11월 17일. 네. 연대에 붙었던 친구고요. 근데 이 친구는 특징을 두 가지만 짧게 빨리 요약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그, 수업을 지방에서 들었습니다. 유튜브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첨삭을 받아잖아요. 그래서 첨삭을 이제 전화로 항상 진행을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해드립니다. 이게 아니고요. 첨삭 시간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 친구랑은. 그러니까 본인이 궁금한 게 되게 많았고요. 근데 질문을 할 때도 선생님 뭐 3번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야 수업 영상을 그럼 다시 봐라 라고 피드백을 주는 그 느낌이 아니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조금 뭐 본인 의견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친구한테 그 실력 상승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 같은 경우에는 상공이면은 산업공학과거든요. 한국이 인기 좀 있는데 인기 있는데 붙어서 이것보다도 이 친구는 사실 너무 연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좀 자신감이 없었어요. 본인 딴에는. 그래서 과를 계속 낮추려고 했어요. 자연대 쪽으로 물리나 아니면 뭐 그런 쪽으로. 근데 연대의 문제의 특징이 제 해석은 맞을 거면은 좀 확실하게 맞춰줄 수 있을 것 같고 흐름을 못 잡아가지고 좀 못 풀 거면은 부분 점수가 거의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형식이거든요. 제 해석은.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다고 막 아예 기대 못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리고 물리학과 같은 데는 그 물리 처도래들이 많이 쓰거든요. 물리에 막 미쳐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런 친구들이 쓰기 때문에 굳이 그거 생각하고 낮추지 말고 워낙 좋아했어요 상공을. 그래서 그냥 저도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아무튼 이런 식의 대화들을 첨삭 시간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원서 상담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결과 뭐 잘 얻어갔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 그래서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그 블로그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아직은 글이 이제 리뉴얼 중이라서 많지는 않은데 여기다가 이제 좀 이런저런 말들을 써 볼까 봐요. 그래서 그 브로셔 앞에 보시면은 이런 QR 코드 하나 있거든요. 요거 카메라로 들어가 보시면 거기로 바로 링크 연결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많이 없지만 그걸 좀 올려보려고 하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기에다가 카카오톡 채널도 넣어놨거든요. 거기로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뭔가 논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이렇게 의지만 갖고 오면은 제가 좀 어떻게든 잘 한번 준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